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이제 곧 민족의 명절이 왔지 않습니까? 네. 이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이 가을의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게 추석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추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증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조어, 명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뭐 설도 설이지만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어떤 명절 증후군이 있을까 한번 보고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증후군 이러면 되게 이제 나쁜 증상들,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증상들이 뭐 생길 건데 명절 증후군 하면 뭐 딱 떠오르는 뭐 그런 증상 뭐가 있습니까? 일단 압박감이라고 할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겪어보면 그렇잖아요. 뭐 지금은 어떤 압박이냐? 좋은 건 얘기하지 말고 나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압박이냐? 이게 운전할 생각을 하니까 지금부터 답답해요, 지금부터. 첫 번째.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잘 풀리면 모르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꼭 술 한 잔씩 드시고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누가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근데 대부분의 시작은 뭐냐? 너 언제 결혼하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가 들어가죠. 옆집 뭐 철수는 어디 취직했다는데 너는 어떻게 돼 있냐? 뭐 용돈도 보내준다더라. 월급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 감정적인 문제를 며칠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신체적인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두통이 이렇게 온다든가 이게 명절이 끝나가지고 나 이제 일상 돌아왔는데 어지럽고 그때 너무 많이 먹었나? 별로 먹지도 소화가 안 돼서 먹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설사 나오고 아니면 아예 트라우마가 변비가 생긴다거나 그리고 막 이렇게 호흡이 곤란하지. 그 다음에 막 이제 점점점 이제 우울해진단 말이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해지죠. 옆집 철수는 엄마한테 뭐 해외여행도 보내줬다는데 나는 어떻게 되나 이거 지금 내 인생은 망했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나 아니면은 신체적인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신체적인 증상이 계속돼요. 진행이 계속된다는 거. 추석이 끝났는데도? 끝났어. 끝나서 한 달이 지났어. 그래서 이게 요즘 같으면 이게 코로나 때문인가 또 이렇게 이야기가 붙을 수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되지만 그럼 뭐라고 하냐? 화병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돼서 신경안정제 또 처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있다는 거. 아마 실체가 우리가 찾아보면 반드시 있다는 거.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추석을 없애야 되지 않겠나. 안 되죠. 지금 이제 중간에까지 이렇게 지금 다 임시공휴일로 다 해가지고 엄청 길어졌는데. 와, 이게 괴로운 날을 그렇게 오래 보내야지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거, 답답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증상들을 다 겪으면서 화병까지 갔는데 이게 안 없어진다. 계속 간다. 그러면 진짜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인데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곧 찾아오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냐? 마침 또 이제 컵이 이렇게 있네요. 자, 이 컵에 그분들은 물잔에 물이 거의 차 있던 분들입니다. 거의 차 있는데 이제 친지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장시간 운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갑자기 과도한 음식들을 먹어가지고 탈이 나는 쉽게 말하면 내 물잔, 그러니까 화약고가 거의 차 있는 상황에서 불씨가 하나 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르륵 터지기 시작한 거죠. 화르륵 터지기요. 근데 터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제자리로는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내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소위 말하면 스트레스들이 존재했던 거고 그 스트레스에 불씨가 하나 빵 던져져 가지고 화약고가 터져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스트레스의 실체가 그러면 있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냐? 대부분 내 내부에 있습니다. 누가 그 전에 줬던 어떤 감정적인 스트레스는 저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내 안에 있는데
결국 내 안에서 내가 그 감정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서 소화를 일으키고, 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은 이 실체가 이씨 돌아가는 구조고, 그게 좀 이야기를 들고 가보면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은 신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내 신경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쌓여 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딱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스트레스 저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릇에 물을 얼만큼 담을 수 있느냐는 완전 빈 그릇이면 많이 담을 수 있고 그렇죠. 거의 다 차면은 얼마 못 담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항력 자체가 굉장히 작아져 있는데 네. 누군가가 팡 터뜨렸다. 네. 근데 그럼 스트레스 저항력을 작게 만드는 그 요인이 뭐냐? 네. 이 얘기네요. 그죠? 예. 그럼 스트레스 저항력을 작게 만드는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일자목입니다. 일자목. 그렇게 간단합니까? 네. 일자목은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자, 우리 드라마,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싸우고, 그 다음에 명절에 싸우면 어떻게 하죠? 머리에 이제 띠 매야죠? 네. 머리에 띠 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끙끙 알아 누워야죠. 깍 눕잖아요. 네. 누우면 어떻게 돼요? 풀리잖아요. 네. 그죠? 뒤에 베개 하고 띠 매면은 풀린단 말이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네. 목에 부담이 많이 가 있으면, 특히 일자목, 거북목처럼 펼쳐지고 꺾여지는 자세가 되면 그 안에 신경이 긴장하게 되는데 그 안에 신경이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를 담당하는 신경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일자목과 거북목들이 심해져 있는 사람이면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예민하고 금방 쉽게 말하면 싸우자 상태고, 여기도 내장기관 또한 금방 염증이 생기고 부글부글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설사하고 변비가 되기 쉬운 상태고, 가슴도 두근두근되고 호흡도 짧아지는 상태였는데 그게 감정적인 불씨가 떨어지니까 폭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자목, 거북목이 돼 있으면 내가 쉽게 질병들과 증상들이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눕자. 어떻게? 눕자. 목을 꺾어서 C자형으로 만들어 놓고 누우면 서서히 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가정간에 항상 화목하기를 제가 바라지만, 혹시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띠는 안 매도 되니까 목에 서포트를 대고 누우시면 5분만 지나도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댁에서 이렇게 눕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문화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좀 강하신가 보네요. 아니, 그래도 시댁은 눈치가 보이잖아요. 아닌데, 우리 집은요, 그냥 네. 대자로 잡니다. 그래요? 네, 낮잠도 자요, 우리 집은. 네. 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와서 신우도 또 한 마디 또 거들고 막 네. 이러는데도 대자로 잘 수 있다. 네, 그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턱이 약간 살짝 들리게 C자로, 이왕이면 그렇게 네. 누워라. 이제 네. 이런 말씀이네요. 이게 그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속이 조금 풀리면 좀 헛헛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이제 추석이니까 네. 뭐 온갖 가지 맛난 음식들이 굉장히 네. 많고, 핵과일들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먹고 탈이 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추석 음식을 보고 다이어트를 수가 없죠. 참기가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못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요요가 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네. 혹시 그런 분들한테 뭐 해법, 뭐 그렇게 장이 갑자기 나빠지는 거를 좀 피할 수 있어요. 네. 요요 이런 거 좀 피할 수 있어요. 뭐 이런 혹시 해법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일단은 총량을 줄여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은 사람을 안 만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 만날 수가 없이 우리가 만나자는 게 지금 그렇죠. 이런 명절에 그죠? 네, 이런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소화력을 좀 올릴 필요가 있겠고, 이때만이라도 제발 좀 많이 씹으시면, 네. 그래서 이 식사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내가 포만감을 느꼈으면 일단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식초 같은 산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소화가 덜 된 음식들이 만병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화가 되려면 결국 위산으로 이게 음식을 녹여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위산이 부족한 상태에다가 이제 너무 맛있는 게 많으니까 또 씹지도 않고 막 삼켜버리니까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썩는 거야. 네. 부패가 되니까 막 부글부글해져.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식전에 식초,
뭐 약간 속이 쓰리다 그럼 식중에 드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조금 남들에 비해서 좀 안 좋아 보인다. 너 되게 너 예민하네 이렇게 보면 이제 비타민 C나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루 한 2에서 3g 정도 탁 털어 넣어주시면 소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팁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속도 좀 편해지고, 뭐 이제 좀 이렇게 화도 좀 풀렸고, 그럼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뭐 요즘 제사 지내는 집이 거의 많이 없죠. 없어지고, 이제 해외로도 또 많이 가시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요리를 계속하고 이제 뭐 안 쓰던 냄비를 막 쓰고, 이제 프라이팬 같은 거 많이 쓰고 이러다 보면 손목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보통은 이제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유사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뭐 해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손목에 생긴 문제지만 손목 자체만의 문제는 대부분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이 손목 안쪽으로 근육들의 건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근육들이 짧아지면서 이 공간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중간에 있는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이게 불편함이 생겨요. 그럼 그 말은 여기로 가는 손을 움직이는 근육들을 풀어주면 좋고요.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 몸은 우리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그래서 이 손이 편해지려면 실은 어깨가 편해져야 되고, 어깨가 편해지려면 목이 편해져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1.5로 다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자, 남자들이 좀 잘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남자분들이 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또 여자분들이 잘해주시면 좋은데, 자, 손목에 문제가 덜 생기려면 이 옆에서 일을 하실 때 목도 좀 풀어주시고 어깨를 잘 풀어주시면 훨씬 손목이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명절을 위해서는 서로서로 손을 마사지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위쪽, 어깨, 목을 조금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면 너무나 행복한 가정, 너무나 맛있는 식사, 소화가 잘 되는 우리 식단이 되겠습니다. 저도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손목 관절은요, 항상 이 중간 관절 이 옆에 옆에 있는 이 관절의 중간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항상 바깥쪽 관절을 좀 해결해 주면 좋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많이 쓰니까 이 관절을 좀 이렇게 풀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제 풀어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손이 따뜻한 남자가 이렇게 좀 만지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죠. 당기면서 이렇게 풀어주는데, 수고했어, 여보. 그렇죠. 사랑해. 뭐 젖은 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싸웠지 않습니까? 꼴 보기가 싫잖아요. 그럼 혼자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깍지를 끼고요. 깍지를 끼고 손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쭉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손은 고정을 해놓고 다른 손을 이렇게 관절마다. 그렇죠. 그렇게 한 번씩 쭉쭉 당겨주시고, 그렇게 해도 불편하다 그러면 손목 보호대를 좀 쓰시고, 이제 명절이 끝나면 이제 목과 함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또 후유증 없이 앞으로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가장 지름길이 이제 되겠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던 건 뭐 감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이게 뭐 흔히 있는 화병, 스트레스 저항력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 1.5이다. 뭐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좀 식초,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꼭꼭 좀 씹어 드셔라. 맛있는 건 많지만 막 허겁지겁 드시지 마시고 좀 꼭꼭 씹어 드셔라. 그리고 손목이 불편하면 항상 목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손목 관절을 이제 잘 보호를 하시는 게 손가락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뭐 되게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유익한 내용일 텐데요. 이게 뭐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뭐 지금 당장 뭐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복잡하고 막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익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는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